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년여 만에 미국 공화당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텍사스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던 지역인데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연방 하원 텍사스주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 한 석을 추가한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의석 차를 4석으로 줄였습니다. The results here tonight are a mandate for me to work as hard as I can to oppose your agenda, to fight back against where you're taking this country, and to investigate your crimes. 더 큰 이변은 텍사스주 상원 9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후보 테일러 로메트는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꺾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정도로 공화당의 안정적인 텃밭이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지지 격차가 31%포인트나 뒤집힌 겁니다. I think the factor is that this isn't red versus blue. This is right versus wrong. So that's what I think this is about.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지만 텃밭에서조차 참패가 확정되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idn't know. I mean, I know there's a race going there, and it's too bad. What can I say?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대서특필하며 집권 2년 차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첫 보궐선거까지 연이어 민주당에 무릎을 꿇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31%포인트, 지금 미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그야말로 지진과 같은 균열을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공화당의 철옹성이라 불리던 텍사스에서요, 불과 1년 만에 민심이 31%포인트나 뒤집혔습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텍사스의 거대한 균열이 태평양 건너 우리 대한민국에는 과연 어떤 파도를 몰고 올 것이냐는 점입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최신 소식들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요. 선거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31%포인트라는 숫자에 담긴 민심의 방향 그 자체입니다. 이 숫자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선거 패배를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기반 자체를 흔드는 사건인지 최종적으로는 그 여파가 한반도에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오게 될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짚어보죠. 현지 언론에서는 공화당의 금고가 털렸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까지 나오던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근에 중요한 보궐선거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방하원 18선거구였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의 크리스천 맨네피 후보가 이겼어요. 이걸로 이제 민주당이 하원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가면서 공화당과의 의석 차이를 단 4석으로 좁히게 됐죠. 단 4석이요? 와, 이거 하나만으로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진짜 지진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이게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건 일종의 전체유리 같은 거였고요. 진짜 본진이 흔들린 건 텍사스 주상원 9선거구였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테일러 로메트 후보가 무려 57%를 득표했습니다. 오, 57%요? 네. 공화당 후보를 14%포인트라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14%포인트 차이. 이게 왜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건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텍사스주 상원 9선거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불과 1년여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거둔 곳이에요. 공화당 텃밭 중에 텃밭이었죠. 잠깐만요. 그럼 계산이 바로 나오네요. 작년에는 공화당이 17%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1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럼 이걸 합치면 플러스 17이 마이너스 14가 된 거니까 무려 31%포인트의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거군요. 와, 이건 말 그대로 정치 지형이 통째로 뒤집혔네요. 정확합니다.
현지 언론이 괜히 정치적 지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여론조사에서 한 5%만 움직여도 판세가 요동친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투표 결과가 30% 넘게 움직인 겁니다. 유권자들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민심 위반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교외 지역의 고학력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이 변화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화당을 지지했던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 정책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흥미롭습니다. 선거 막판에 직접 나서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는데 패배가 확정되자마자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이 선거를 나에 대한 신임 투표처럼 만들었거든요. 판돈을 키운 도박이었죠. 그렇죠. 이겼다면 자기 영향력을 과시했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을 빼는 모습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2년 차에 벌써 레임덕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거군요. 보통은 임기 말에나 쓰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임덕이라는 게요. 단순히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자기 당내에서조차 먹히지 않는 현상, 즉 당 장악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기가 떨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만 믿고 가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나도 위험해진다. 일종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번 선거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더 이상 흥행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텍사스의 선거 결과가 왜 태평양 건너 우리에게까지 중요한지. 바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의 변화는 거의 곧바로 대외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개인의 스타일이 외교를 강하게 이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면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클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첫째는 국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안에서 힘이 빠지니까 밖에서라도 존재감을 보이려고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무역 분쟁이라든지 북핵 문제에서 더 도발적인 카드를 꺼내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죠.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어서요. 기존의 외교 정책이 후퇴하거나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한미 FTA 재협상처럼 강하게 압박하던 사안에 민주당 의회가 동맹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북핵 문제 접근법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고요.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마찬가지군요. 우리 입장에선 미국의 정책이 갑자기 더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우리 같은 동맹국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변수예요. 상대해야 할 미국의 목소리가 백악관과 의회 두 개로 나뉘는 셈이니까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파트너를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텍사스에서 나타난 31%포인트라는 이 경이적인 지지율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 정치 변화가 결국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번 텍사스의 결과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일까요?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 새롭게 결집하는 에너지의 증거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반트럼프 정서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지 그 둘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렇습니다. 반감 때문이라면 이건 일시적인 열병이라서 공화당이 후보나 정책을 수정하면 판을 뒤집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구조적 변화라면 그렇다면 공화당은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체질이 바뀌는 거니까요. 앞으로 다가올 11월 중간선거, 더 나아가 미국 정치의 향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소식들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